과거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오컬트에서도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요. 그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원래. 과학적으로는 뒤로 간다는 거. 내가 이렇게 걸어왔는데 속도를 뭐 빨리 간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걸어왔던 길을 뒤로 걸어서 옛날 과거로 가서 어린애가 된다. 이건 말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비슷한 얘기거든요. 내가 촬영했던 옛날에 과거 사진 10년 전 캠코더의 사진을 보면서 프레임을 돌려보면 과거로 지금 보죠. 그렇지만 그 시간도 시간은 가는 거거든요. 과거를 볼 뿐이지 내가 과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과거는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 있으면 한 말씀하고 갑시다. 좀 딱딱한데.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차이 아닐까요? 같이 공존하는 게 아닐까요? 지금 이게 먼저 하시면 먼저 하시면. 네, 원주차라는 게 지금 끝까지 연결돼 있다면 네. 과거, 현재, 미래도 그냥 같이 공존하는 게 아닐까요? 그 시간 개념이? 아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통일성된 이론이 있어야 각 차원을 이해를 구할 수 있어요. 상대적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바탕이 없는데 이게 뭐라고 하면 그 논리조차가 제가 인증을 원장인데 인증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근데 이게 솔루션이 없어요. 그럼 인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성분, 당도 아니면 키운 배경 이런 걸 다 알아야 그 솔루션이 다 하듯이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요. 네. 제가 어디 알기로는 미래와 과거를 갔을 때 미래로 가는 거는 기술관성 가능한데 과거로 가는 거는 시간을 왜곡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가기가 어렵다고 미래는 혹시 모르겠다라고 물음표를 하는 게 있는데 어느 게 더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부를 똑같이 해도 어떤 분은 수능이 나고 어떤 분은 척하고 답이 생기고 어떤 분은 못 알아듣는 것인데 지금 거의 많이 알아들으시죠? 지금 왜곡은 진행형이니까요. 네. 예를 들어 촛불을 켰습니다. 촛불을 켰어요. 근데 이 촛불이 다시 거꾸로 이렇게 안 타고 올라오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원래 제가 이제 이게 비율이 이제 지금부터 그걸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100m를 이제 예를 들어서 100m를 가지고 서울을 갑니다. 근데 한 분은 마라톤 선수로 뛰어갑니다. 이게 다차원 얘기예요. 통일된 공간 다차원 얘기예요. 한 분은 마라톤 선수가 뛰어갑니다. 서울까지. 광주에서 서울까지 뛰어갑니다. 하나는 100km 시속 100km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목표는 서울 종합운동장입니다. 시작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차는 불과 서울까지 오는데 광주에서 한 3시간, 시속 100km에서 2시간 됐죠. 근데 뛰는 분은 뭐 다리봤자 뭐 35km, 40km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늦게 옵니다. 한 3분의 1 정도 늦은 속도로 계속 뛰어도 늦습니다. 근데 와서 쉬어야죠. 쉬고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는 4시간씩 뛰기도 하니까. 근데 도착을 했는데 보면 한 3배가 빨리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동차가. 자, 그러면 통일된 쪽에서 보면은 한 공간에서 두 사람 뛰고 한 사람 자동차로 왔습니다. 한 사람 뛰고 있고 한 사람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과거다 미래다를 여기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먼저 도착한 자동차는 3배가 그러니까 빨리 왔잖아요. 뭐 늦게 뛰는 거는 그만큼 시간이 늦게 오니까 그 동안에 뭐 먼저 오신 분은 뭐 식사도 하실 수 있고 또 만나실 수도 있고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미래다 과거다를 따지자면 굳이 이 뛰는 분의 앞으로 5시간, 10시간이 걸려서 서울 경기장에 도착을 하는데 미리서 와서 있단 말입니다. 그럼 미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미래. 목표가 서울인데 경기장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거를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말을 못 알아듣는 분들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미래가 맞아요. 근데 왜 이걸 미래라고 할 수 있느냐는 다차원성을 가졌을 때 통일된 이론으로 봤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네. 공감이 가시는 분 계시고 또 이해가 안 가시는 분 또 하나만. 예. 아까 저 원주체가 그 우주 끝에서 끝까지 쭉 연결된 하나의 그 물질이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아인슈타인 얘기했던 그
과거 예. 그 부분도 네. 그 저 이론을 봐서는 그 이제 좀 합당한 그런 이론이 아닐까요? 단지 이제 우리가 그 인간은 그 생체적인 물질로 이렇게 물질하고 이렇게 뭐 이제 다른 뭐 영혼하고 물질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 과거 관계에 우리 인간 몸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더 정확한 답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갈 수가 없느냐면 이 사람의 차원에 대한 미래는 몇 시간이 됐든지 갈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통일된 이론으로 보면 시간은 똑같은 시간이고 이 사람이 늦게 왔을 뿐이에요. 늦게 왔을 이쪽이 상대적으로 보면 늦게 오고 이거 먼저 도착한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저 온 사람 입장은 그 진짜 뭐 과거죠. 근데 이 사람 입장은 미래란 말이에요. 그러나 통일된 입장을 보면 같은 시간과 똑같은 시간이 흘러서 좀 늦게 온 걸 뿐이란 말입니다. 근데 또 다시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를 한다고 합니다. 1초에 30만 킬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시간이 빠른 미래는 있습니다. 뉴트리노 입자도 지금 발견이 됐는데 실제로 그걸 잘 뉴트리노는 태양에서 이렇게 광합성이 폭발하잖아. 원자력이 폭발해가지고 나오는 그 에너지 중에 하나인데 발견됐습니다. 지구를 계속 통과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 이건 뭐 방해 속도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통과를 하고 있는. 만약에 우리가 100년 후에는 이 기술이 진보돼서 인류가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고 했을 때 가정을 해서 이 계산을 합니다. 자, 빛의 속도로 30만 킬로로 해서 1시간 동안 지금 이게 타임머신이 움직인다고 봅시다. 네? 움직인다고. 근데 이거는 지금 연구하고 지금 현재 있는 과학 기술입니다. 뭐냐면 입자 가속기가 30만 킬로 빛의 속도로 돌고 있어요. 회전을 스피너합니다. 이거 그 전자들을 그래가지고 들이쳐서 쪼개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측을 해서 이제 그걸 실험실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론이 아니고 아시는 건 아시겠지만. 근데 만약에 30만 킬로의 속도로 에너지를 뭐 가진 거를 응축으로든지 해서 갈 수 있는 속도를 낼 수 있는 기체가 에너지체가 발견이 돼가지고 발명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서 사람이 타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날랐습니다. 어디로 이게 갑니다.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거일까요? 미래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전 세계 과학자 포럼에서도 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때 영어로 했습니다만 하니까 한 사람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하고 똑같습니다. 없습니다. 어딜까요? 한번 시기원 시점이 아니 상관없어요. 얘기하신다고 그래서 무슨 예, 자존심 말고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아까 저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을 통일된 얘기하는 공간에서 미래입니까? 너무 어차피 통일돼 있어요. 우리가 통일시키든 안 시키든 그 인식의 차이입니다. 통일된 통일된 공간이라는 걸 사실 설정하고 계신 거죠. 네, 통일된 공간 그래야 싸움이 없어지고 이렇게 원질이 없어지니까. 그럼 아까 그 말씀 질문하신 요지가요. 네. 그 빛의 속도 이상 타임머신이 발명이 돼서 돼가지고 그러니까 인류가 타고 네. 빛의 속도 30만 킬로로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1시간 동안 이동을 했어요. 어디로 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그 사람은 어디로 선택하는 쓰는 거죠? 그건 미래라고 볼 수도 있고 과거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또 다른 분은? 저는 말씀드리면 저는 채널러 쪽 게시판을 맡고 있고요. 게시판을 지금 맡고 있는데 반갑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확인했을 때 통일된 차원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은 전 세계 외계 에너지가 됐건 여기 지구 토착 에너지가 됐던 여기 와서 차원 상승을 위해서 인간으로 환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의 달의 뭐 그레이나 화성 쪽 외계인이나 그런 쪽은 차원마다 다른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인간의 시각을 봤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닐까 그런 답을 지금 그거는 예정을 저는 제가 외계 쪽으로 예전에 확인했을 때는 그건 차원별로 다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원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답은 없고 당연히 답이 없어요. 근데 아니 답을 주는 게 아니고 네. 그거 제가 말씀드렸다는 게 문제를 말씀을 해보시라니까 아주 같다는 건데 차원에 가는 거는 또 이렇게 지금 나오니까 다시 무슨 말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네. 박사님 말씀 모두에서 네. 시간이 그 중력과 열 에너지가
시간 개념에 중력과 열에너지가 관련돼 있다 말씀하셨는데 네. 열에너지 같은 경우는 아마 엔트로피를 가리키는 건가? 그러니까 엔도르핀은 전유체에 해당합니다. 제가 발견하려고 했던 그 부분의 전유체. 이게 모태가 원유체라면 전유체가 에테르라든가 끈의 이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론들이 파장 이론이라든가 그런 게 전유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원유체는 본 사람이 없으니까요. 원유체에 빛이 비춰지면 원유체인데 불이 끄면 암흑물질로 보입니다. 이게. 그러면 저기 지금 얘기하는 아직 그 미지의 그 암흑물질의 정체가 뭐를 박사님께서 이제 원유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원유체인데 이름만 인간의 시력이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관측이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현재 불을 그 끄면 청약에도 역시 아직 정체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또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네.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아까 그 그렇다면 하여튼 시간 개념이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유체와 관련된다는데 중력은 어떻게 시간하고 관련된다는 건지. 중력은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태양계에서 항성이 움직임을 네. 그쪽에서 나타나는 거 24시간 나요. 그래서 시간 개념. 아니 그건 그런데 그건 뭐랄까 시간 개념 시간 관념인데 시간의 본질이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거는 시간의 그야말로 본질은 두 인간이 가지. 인위적으로 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태양계에서의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태양과 이 태양의 공전 그 지구를 비롯한 지구죠.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면 지구의 자전, 공전 이것과 관련돼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그 부분에서 시간이라는 걸 이제 개념을 갖는데 그건 개념이자 관념인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건 중력하고 열의 에너지가 관련될 때 그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본질에 관해서 말씀하신 본질이 것인데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예, 이 다음에 다음에 보시기에 그게 시간의 나옵니다. 본질은 시간에 대해서 지금 또 나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때 글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가요?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100배 속도로 갔는데 예를 들어서 그 1시간 동안 빛의 속도로 갔는데 어디냐 해서 대답을 지금 못 하셨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이 생각은 가지만은 섣불리 얘기가 안 되실 겁니다. 근데 어디로 가냐면 직선거리로 가면은 태양계 내에 있습니다. 계산기 여기 눌러보시면 돼요. 한번 눌러보세요. 30만 킬로 곱하기